네, 앞에서는 그 우크라이나 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한 3일 정도 되나 마나 한데 아마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몰락하는 것으로 이제 그 예측이 됩니다. 미국 그 기자들이 미국 방송들에서 주말 중에 키예프가 함락될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나라가 그것도 뭐 러시아가 몇백만 대군으로 공격한 것도 아닌데 불과 3일밖에 버티지 못하는 그런 그 황당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힘을 기르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개인의 힘입니다. 자기 나라 힘을 늘리면 돼요. 나라 힘을 늘리는데 뭐 강대국과 가서 싸워서 늘릴 만큼 힘을 가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강대국이 건들지만큼 가지면 됩니다. 그런 힘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정말 그 인간의 국제정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시작된 것인데 좋은 나라하고 동맹을 맺으면 됩니다. 강한 나라가 도와주기로 작정하면은 그 나라는 남한테 공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한 조건, 푸틴이 정말로 이 조건이 확립이 되었다면은 전쟁을 개시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만이 러시아를 막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한 바이든 그 무력함에 대하여 왜 이렇게 무력한가 왜 이렇게 못하는가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미국 방송들 뭐 여러 개, 미국 유튜브 여러 개 보는데 그 헛가비라는 그 공화당 계통의 그 아카수 주지사도 있죠. 아카수 주지사를 역임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는 그 해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경선을 치렀던 그 헛가비라는 그 분이 있습니다. 목사하면서 주지사 정치가 하고 최근에는 그 평론도 많이 하는 분인데 그 사람 홈페이지에 바이든이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말들을 다 이렇게 이 소개를 하면서 하나도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를 캡처했습니다. 여기서 바이든이 그래요. I'm going to stand up to him. 나는 그에게 맞짱 뜨겠다. 여기서 힘이라는 게 푸틴입니다. 이때는 트럼프는 푸틴의 꼬봉이야. 민주당 사람들이 다 그랬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 됐다고. 나는 그 사람하고 맞짱 뜰 거야. 라고 아주 씩씩하게 얘기했습니다. Can stand on the world stage. 미국은 전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거야. 그리고 command the respect of world leaders. 미국은 전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존경심을 받아낼 거야. 존경을 받을 거야. 지금 존경받고 있습니까, 바이든? 조소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소리질러도 말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그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요새 참 이렇게 SNS가 발달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널리 다니는데, 얼마 전에 북경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동계올림픽 중에서 밥슬레드라고 이렇게 보드처럼 생겼는데 타고 막 언덕 내려오는 거 있죠. 엄청나게 속도 빠릅니다. 그런데 미국의 밥슬레드 팀이 그 썰매를 이름을 바이든이라고 줬대요. 왜냐하면은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아래로 꼬라박는 정부가 바이든 정부인데, 그래서 그 썰매 이름을 바이든이라고 줬다라는 참 조크지만은 참 뼈 있는 조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월 30일서부터 31일 사이에 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의 제목이 재밌어요. 그 제목이 누가 미국에서 가장 최악의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길 것입니까가 또 여론조사의 제목입니다. 라스무센 리포트라고 미국에서는 아주 명문 여론조사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바이든, 이 사람 지금 1년밖에 안 했는데 바이든이 미국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가 54%. 트럼프도 싫어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았죠. 트럼프가 43%. 오바마를 싫어하는 사람들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바마가 33%. 그래도 앞에 있는 대통령들은 임기를 마친 사람들인데 바이든은 지금 임기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
여론조사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해서 1등을 했다. 54%. 이게 말이 됩니까? 닥터 스티브 털리라고 이 사람 신학 공부하신 분이고 지금 최근에는 아예 대학 교수를 관두고 유튜브에 전념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올린 2월 23일 날 그 사람 유튜브에 올렸던 썸네일 그림입니다. 보세요. 이게 바이든은 참 정말 허망한 입을 이렇게 벌리고 반쯤 벌리고 이렇게 어이없이 상대방을 쳐다보고 푸틴은 완전히 마초처럼 색안경 끼고 선글라스 끼고 딱 단단하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woke and weak Biden. woke라는 것은 그냥 올바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올바른 얘기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진짜 올바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세상이 망가지는데 woke 깨어나자 그런 뜻도 되죠. and weak Biden humiliated on world stage yet again. 세계 무대에서 또 한 번 모욕을 당했다. 언제 모욕당했습니까? 작년 8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냥 황급히 쫓겨나오면서 모독을 당했죠. 미국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푸틴 대통령한테 또 모욕을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도 다 보여주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국어 방송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러시아 공격, 동맹과 단호히 대응하겠다. 동맹과 단호히 대응하겠다. 뭐를 단호히 대응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신문들 보니까 러시아를 제재해야 되는데 경제 제재를 하는데 한국은 미국하고 괜찮은 동맹국인데 빠졌대요. 근데 아까 미국이 동맹들하고 단호하게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계획된 전쟁이고 파멸적 인명피해, 주민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내일쯤 끝나면 파멸적인 인명피해까지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라는 미국 유엔 대사 또 안경을 머리 꼭대기에다가 갖다가 걸쳐놓고 러시아를 규탄했는데 단호히 대응한다는데 뭘 어떻게 단호히 대응한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폭스에서 2월 22일자로 바이든이 너무도 못한다라는 것을 장문에 사설 비슷하게 이제 해놓은 건데 제가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번역을 해서 한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세상은 평화스러웠고 작년까지만 해도 평화스러웠다는 그 얘기죠. 재작년이네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의 적들은 조심성 있게 굴었고 까불지 않았다 이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국경은 안전했고 미국 국경 안정적이었죠. 물가도 안정적이었으며 범죄는 통제되고 있었고 주식시장은 번성하고 있었다. 트럼프 만료에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나빠지게 되었는가? 조 바이든을 비난하는 것은 타당한 일인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조 바이든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조 바이든은 78살의 허약한 몸으로 대통령 선거에 임했다. 나는 저 사람이 약하고 미국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강한 대통령을 원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될 거라고 아주 자신 있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물론 70대 사람들 중에도 정력적이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바이든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는 아니다. 머리가 비상하지도 않고 70세지만 정력적이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든은 앞으로 4년간 대통령의 경무를, 대통령 무지하게 바쁘고 힘듭니다. 그 경무를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감기 걸릴까봐 매일 숨어 있었고 그랬죠. 그 부인도 알고 있었고 그 부인이 의사입니다. 자기 남편이 앞으로 4년 동안 정말 새벽 3시에도 깨야 되는 그 직업, 그 경무를 할 수 있었는지 할 수 없을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잠을 그렇게 많이 잔다면요. 현재 백악관 비서실장 클라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 언론은 반드시 알고 있었어야만 했다. 그런데 다 감췄습니다. 바이든 튼튼하고 앞으로 대통령 4년 아니라 8년도 할 수 있고 머리도 맑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이든을 밀어붙였다. 바이든을 대통령까지 밀어붙였습니다. 확신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를 말이다. 확신도 능력도 없는 바이든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여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더 있다. 바이든이 힘도 없고 확신도 없고 몸도 약하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더 있는데 바로 그들이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강력한 스트롱맨, 러시아의 그 강한 지도자 푸틴이었다. 세계의 독재자들은 정확한 올바른 눈을 가진 미국 사람들이 본 것을 이미 같이 보고 있었다. 바이든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의 허약한 말이다. 정말 허약한 사실을 미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알고 있었으면서도 밀어붙여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푸틴도 시진핑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협박할 수 있는 확신이 부족한 미국 대통령을 보았던 것이다. 지금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바이든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다. 그 테스트에 바이든이 100% 지고 있는 것이죠. 위기가 고조되는 와중에 바이든은 군사 개입 옵션을 테이블에서 즉각적으로 치워버렸다. 이게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푸틴 대통령, 당신 말이야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미군하고 싸워야 될 거야.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공수부대 500명을 투입시키겠어 오늘부로.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미국하고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그걸 허락을 안 해요. 물론 왜 우크라이나 같은 데 가지고 소련하고 싸우냐. 그래도 국민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지라도 그 말을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도대체 뭐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제가 한 달도 넘었을 거예요. 우리 그 목사님이 이제 우크라이나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내가 우크라이나 미국이 소련한테 넘길 거예요. 라고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문가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시네요. 제가 이 말을 한 겁니다. 거기 가서 싸우지 않을 거다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싸우지 않으면 넘어가는 것이죠. 바이든은 미국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 가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는 뭡니까? 러시아가 기름을 못 팔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 러시아가 기름을 못 팔아먹게 하면은 그 러시아 석유가 안 나오니까 세계 유가가 오르죠. 미국 유가가 오르질 않아야지 미국이 마음 놓고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는데 지금 미국이 기름값 올라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야단법석입니까? 그리고 경제 제재는 자기도 아픈 겁니다. 한쪽만 아프잖아요. 자기도 아파. 그래서 자기도 참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를 경제 제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마치 나토가 하나로 뭉쳐있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하나로 뭉쳐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참 그거는 행복하게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달라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 독일은 강력한 제재 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 아니 러시아 기름 안 사오면 제일 추운 겨울을 지내야 될 나라가 독일이고 그리고 독일 산업이 다 스탑하는데 어떻게 제재에 동참하겠습니까? 서구는 단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푸틴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거 어떻게 막아요? 바이든이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응 조치도 나오지 못했다. 전쟁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미국이 한 말이라든가 대응 조치는 어느 것도 바이든을 무릎 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백악관은 재정적인 처벌이 러시아로 하여금 침공 후 퇴각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이제 러시아가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오늘부터 돈이 손해가 나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하고서 철수할 것 같은가는 그 질문을 이제 폭스 기자들이 벌써 며칠 전에 한 겁니다. 더 나아가 경제 제재를 가지고 푸틴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는가?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북한이 제재에 항복했습니까? 북한도 항복 안 해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근데 기름이 넘쳐 흐르는 러시아를 제재를 한다고요? 이런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 언론에도 나오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국좌파들한테 바이든이 완전히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정치가 어려워요. 얼마 전에 그 캐나다의 그 프리덤 콘보이라는 거 있었죠. 지금 미국도 지금 그거 시작해가지고 워싱턴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 경제가 아주 좋아도 경제 제재를 하기는 쉬운 게 아닌데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아주 상당히 나쁩니다. 그리고 미국의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정학적 이점을 스스로 다 폐기한 게 바이든인데 어떻게 지금 러시아를 평가하느냐는 얘기죠. 러시아를 제재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정학적 우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미국의 석유가 무지하게 많이 난다고 그랬죠. 그거를 미국이 막 파낼 때 그게 트럼프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러시아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왜? 미국이 석유를 막 파내니까 세계에 석유가 너무 많아서 석유가가 확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푸틴이 미칠 지경입니다. 근데 대통령 트럼프가 딱 끝나자마자 1년 동안 미국 석유를 다 생산을 중지해 놓으니까 공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캐나다로부터 오는 그 파이프라인도 뭐 공해가 환경 문제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다 중지시켜 놓고, 그래서 석유값이 그냥 최대로 올랐는데, 그런데 그것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제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걸 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바이든은 서로 몽둥이로 러시아하고 주고받는데 완패당했다. 실컷 얻어터지고 이제 끝났다. 라고 미국 그 폭스뉴스에서 난 것이죠. 예. 지금 뭐 미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보니까 The dumbest and worst president in US history. 미국 역사상 가장 머리가 명석하지 못하고 그런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은 안 갈 거가 맞아요. 그렇지만 안 간다고 왜 말을 합니까? 안 간다고 말하는 건 러시아한테 너 들어가도 돼. 그런 소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언제 안 간다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2월 24일 날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Our forces are not and will not engage in the conflict in Ukraine. 미군은 우크라이나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더미스트가 되는 겁니다. 가장 둔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킬 의지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예, 제재 못한다고 얘기했죠. 에너지 강국 러시아를 어떻게 제재합니까? 러시아 경제가 대한민국보다 약해진 것이 바로 트럼프 때입니다. 트럼프는 뭐 러시아를 골탕 먹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석유를 꺼내 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석유가 자급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외국에 수출하니까 세계 시장에 석유가 많아서 배럴당 가격이 $40까지 내려갔습니다. 트럼프가 들어서기 이전에 미국이 셰일 유명하기 전에 1배럴당 가격이 $100였어요. 근데 지금 다시 $100가 됐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매일 푸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푸틴한테 제일 잘해준 것이 바이든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그랬죠. 나는 푸틴 좋아해. 근데 사실 푸틴을 미치게 만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은 러시아를 경제 제재할 가능성이 0이다. 절도 할 수 없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예. 보니까 휘발유 가격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친 다음에 지금 1년 사이에 49.6%가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5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 이게 더 오를 텐데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이건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독일하고 러시아를 잇는 파이프라인이 두 개인데 하나는 지금 가동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독일 사람이 그냥 겨울에 난방하고 사는 겁니다. 자동차도 움직이고.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거는 경제 체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직 없는 거니까, 없던 거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외교정책 잘 못하고 있다가 40% 나온다고 그랬죠. 우크라이나는 36. 우크라이나 가서 미군이 싸워야 되느냐. 공화당은 22%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주당은 32%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 내보니까 26%랍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26%만이 우크라이나 도와줄 값어치가 있다. 옛날에 이라크 전쟁을 그 부시 대통령이 했죠. 아들 부시가. 그때 이라크를 가서 싸워야 된다에 지지했던 미국 국민이 72%입니다. 지금 한국에 대해서도 60%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높을 때는 80%도 더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 국민들이 지지하는 나라를 해야지 그 적들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때 부시 대통령은 지지율이
이라크 전쟁하러 갈 때 13%나 치솟아서 71%로 올랐습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들이 전쟁하러 갈 때 지지율이 오르는데 바이든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가만히 쓸 수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러시아와의 관계는 아주 심플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Maintain cold peace with Russia. 러시아랑은 친구는 안 되죠. 생각이 완전히 다른 녀석들인데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그렇지만은 냉랭한 평화는 유지할 수 있어. 그걸 cold peace라고 그랬습니다. Maintain cold peace with Russia.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많이 퍼서 기름값을 내려놔가지고 러시아를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었죠. 근데 바이든은 오히려 푸틴이 전쟁 비용을 바이든이 다 대준 겁니다. 석유 정책 바꿔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3일 날 지금부터 한 2주일 전쯤 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is should have never happened. 이 일은 아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일어나면 안 됐을 일이야. 러시아가 기름값이 $40에서 도무지 돈이 없으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미국이 아시아에서는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만에서는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일본, 여기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또 적들이 그 공격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추워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만과 대한민국, 일본은 중국에 그래도 우크라이나보다는 훨씬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다음 주 정도에 제가 한국에 지금 미국 아파치 헬리콥터가 24대가 왔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헬리콥터가 오고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지 못하게 하는 억제력을 대폭 올리는 그런 일이 되는데 하여간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정말 너무나도 허약함을 무기력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아시아 문제를 한번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